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노지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응원 행사가 열리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소방력을 집중하고 응급의료소를 운영하는 등 대응태세 강화에 나섭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대한민국 경기 응원 행사가 열리는 24일과 28일, 다음 달 3일 총 3차례에 걸쳐 소방력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각 시군에서 진행되는 응원전과 인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업무 협조를 유지하며 관할 소방서에서 순찰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월드컵 응원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한국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24일, 28일, 12월 3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을 개방하는 시민 응원전을 엽니다. 도는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즐겁게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시민 동선 관리와 기가 안내 등 꼼꼼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잔디운동장을 제외한 수원 주경기장의 수용인원은 4만 4천 명으로 도는 이날 최대 5만여 명까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2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강당에서 구리시 대규모 민간사업과 관련된 시정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구리시 대규모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과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날 브리핑 현장에는 윤성진 도시개발단장,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1일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선 8기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장연설에서 민선 8기 제17대 시장 취임 및 행복한 구리시 건설을 위해 다짐했으며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우리시의 대응 방향을 얘기하고 구리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구리시 발전의 대전환을 이루고 시민 행복 시대의 개막을 위해 10개 분야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11월 9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촉구 결의문을 지난 23일 김민기 국회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해당 결의문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GTX-B 노선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갈매역 정차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면담 결과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당위성에 공감해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구리시 구도 심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구리 현지 맛집 라이브 방송 와구리 삼시세끼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리시 소상공인과 시민의 상생을 위해 준비한 온라인 판매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구리 전통시장에 방문해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을 판매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구리시 상권 캐릭터 와구리와 시장 점포 및 상권 소식을 알리는 와구리 무인 안내소를 소개하며 구리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2일 남양주시 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슈퍼성장 시대를 열기 위해 2023년 본 예산을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2조 1,714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주요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은 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74만 시민시장님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양주문화원은 지난 23일 시청 다산홀에서 제36회 정약용 문화제 문예대회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보경 남양주문화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문예대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약용, 가을, 가족여행, 친구, 유튜브, K문화 등 특정 시제를 제시하여 시행했고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250여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74만 남양주 시민이 문화로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상상 그 이상의 문화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2,5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시 진접 오남행정복지센터는 23일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마이홈 클린존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클린존은 별도 쓰레기 집화 시설이 없는 택지지구 내 상가주택과 단독주택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건물 쓰레기는 자기 건물 앞에 배출하고 배출 위치에서 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해가는 문전배출 문전수거 시스템을 말합니다. 앞서 지난해 진접역 M타워 뒤편 74개소 상가주택 및 단독주택의 설치함에 따라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윤경배 진접 오남 행정복지센터장은 앞으로도 설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 특례시가 안전사각지대 없는 상수도 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하 상수도 시설에 통신중계기와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고양시가 운영 중인 상수도 시설지 18곳 중 8곳은 수돗물 생산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하 공동구가 설치돼 있었고 이는 접근과 통신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중계기와 함께 CCTV가 설치됨으로써 업무 효율도 크게 개선되어 더욱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사각지대 없는 수돗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이 부유물질 SS, 총인, TP 등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강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공공하수처리장 과태료 처분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위반으로 적발해 운정하수처리장에 부과한 과태료는 최근 4년간 9차례 위반, 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주시로서는 1년에 3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하수처리 운영비로 쏟아붓고도 불법 방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